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 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거죠, PD님? 경매 프로세스 전반적인 것을 맛보기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전체 프로세스를 6단계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우리는 경매 입찰하려는 사람들이죠. 경매 입찰자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경매 신청 개시 결정입니다. 경매를 쳐달라고 누군가 신청을 해야 경매가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거고, 채권자가 법원한테 경매를 신청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처분해서 못 갚는 돈을 나한테 주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열어보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경매 넘어간 집에 누군가 또 계약을 하고 집을 매수하고 이러면 큰 손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라든지 임차 계약을 못하도록 이제 법원에서 등기부에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돈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법원에서 다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 집 경매 넘어갔으니까 배당 신청할 사람들은 배당 신청하세요 라고 이제 통보를 보냅니다. 법원에서 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이제 배당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채권자가 배당 신청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입찰자가 돈을 물어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매 신청 개시 결정에서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셨는지 꼭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할 준비 절차들을 밟게 됩니다. 일단 이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를 밟아봤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이 부동산이 얼마 정도 가격인지에 대한 평가를 의뢰해봤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에선 이제 시간을 갖고 물건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하겠죠. 나온 그 감정가가 바로 경매 시작되는 그 가격점이 됩니다. 감정평가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입찰자가 없으면 가격을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씩 감면을 해주고, 경기도, 인천 뭐 이런 지역은 30%씩 깎아주게 됩니다. 법원마다 지침이 다르니까 반드시 이제 물건별로 이제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해당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원을 파견해서 현황조사서라는 서류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해서 중고차를 예로 들면 성능기록부라는 걸 꼭 발급받아서 이 차량이 사고 이력이 있는지 보험 이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한 증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담당 법관의 도장을 찍어서 발급한 품질 보증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경매 사이트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손해가 발생했다, 뭐 권리 관계가 바뀌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보증금을 포기하게 생겼다, 이러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네가 주최해서 지금 경매하는 건데 너네가 발급한 서류가 문제가 돼서 내가 지금 손실이 발생했어. 그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이후로 경매 진행되기까지 약 6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가격이 시세랑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입찰하는 시점에서 가격 조사를 새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매각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건 다른 서류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각 물건 명세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매각할 준비가 됐으면 실제로 경매 진행하는 날짜를 잡아서 채권자들, 채무자들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감정평가 금액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 입찰자가 나올 때까지 유찰이 되게 됩니다. 감정가로 시작이 된다라는 건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야 돼요, 무조건. 당연히 그러려면 시세가 2억 3천보다도 높아야겠죠. 준비하셔야 될 건 이제 입찰 보증금인데, 그냥 보통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최저가의 10%예요.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 막 자기가 쓰는 가격의 10%인 줄 알고 막 수표를 막 1896만 9천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가격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이 보증금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저가의 10% 준비하고 입찰하는 금액은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 실시에는 채권자, 채무자들한테 언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지 통보를 하게 되고,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언제 시작하고 어느 법원에서 시작하는지 알고 보증금을 잘 준비해서 입찰가를 쓰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시세조사를 통해서 입찰가를 잘 결정해서 입찰을 하셔야 된다. 입찰자 입장에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매수로 치면 이제 계약자 신분이 된 거예요. 잔금을 안 냈기 때문에 정식적인 소유자는 아닌 거죠.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바로 잔금을 낼 수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입찰자한테 돈 벌려고 법원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비탄감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각이 되긴 했지만 마지막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진짜 매각을 해도 되는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나 채무자가 지금이라도 빚을 갚을 생각이 있는지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2주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요때마저 돈을 안 갚는다 하면 정말 이제 잔금 납부 통지가 오게 되고 낙찰자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빚을 갚고 싶어도 채무자는 갚기가 웬만하면 어렵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일주일 뒤에 잔금 납부 통지가 오게 돼요. 약 50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잔금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겁니다. 잔금 납부할 시간이 50일 정도 시간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잔금 납부를 하려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대출을 받으실 겁니다. 대출 상품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이자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목적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를 할 건지, 전세 세팅을 할 건지, 월세 세팅을 할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이 4가지에 따라서 대출 상품이 달라집니다. 전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죠? 보통은 집을 팔고 전세 세팅을 하면 대출을 상환을 하죠. 대출을 갖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단기에 갚아버리면 수수료에 따라 뭐 몇백만 원씩 나가거든요. 대출사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대출을 오래 갖고 있어야지 이제 대출 이자를 오래 받는 건데, 빨리 갚아버리면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위약금 개념으로 이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무는 거예요. 매매나 전세 하실 분들은 무조건 중도 상환 수수료 싼 걸로 가셔야 됩니다. 대출 나오는 금액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월세나 아니면 내가 실거주로 살 거다, 이거는 대출을 내가 끼고 가는 거죠. 최소 1년 이상은. 그렇다면 중요한 게 대출 이자겠죠. 매달 내는 대출 이자 비율, 중도 상환보다는 대출 이자가 중요해질 겁니다. 빨리 할수록 시간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로 맞추기가 편할 겁니다. 대출 자서를 빨리 한다고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명도 절차, 낙찰받고 바로 가서 명함 또는 연락처라도 남기고 오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연락을 빨리 받아야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분께서도 어디 이사 나갈 때 좀 일정을 조금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명도라고 하는 건데, 명도가 뭐냐면 말이 어려운데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하고 나서 시작하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예비 소유주로서 명도 협의를 빨리 시작하셔도 돼요. 잔금 납부까지 하면 이제 온전한 소유자가 된 거고, 그때부터는 진짜 나랑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불법 점유자가 살고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매달 대출 이자를 내고 있고 소유자인데 내 집에 나랑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이 사는 거니까. 명도 협상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법원에서 세입자분이 받을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배당 기일 이후에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배당 기일이라는 게 명도 날짜, 그러니까 이사 날짜 잡을 때 되게 중요한 기점입니다. 잔금 납부하고 나서 한 달이요. 잔금 납부일로부터 한 달 뒤에 이 배당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명도 협상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입자분 받으실 보증금, 제가 잔금 납부를 뭐 6월 1일 날 할 건데, 그러면 이제 7월 1일 날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는 짐을 좀 빼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합리적이죠, 말이. 그냥 나가라 라고 하는 것보단 그때부터 제가 낸 돈으로 법원에서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사 날짜를 잡아 주셔야 된다 라는 게 훨씬 더 설득적이죠. 2달 뒤에 나가겠다, 3달 뒤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본인이 먼저 정하면 우리는 굳이 잔금 납부를 빨리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입자분이 배당 날짜가 정해지면 나가겠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해야죠. 빨리 내야 빨리 배당 기일이 잡히니까. 소통하면서 언제 낼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 배당 종결입니다. 경매 입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으로만 얘기를 한 거고, 당연히 이 배당 날짜에 돈 받으셔야 되는 채권자들의 그 각자 순번이 있습니다. 배당받는 순번에 따라서 이 배당 날짜가 잡히면 법원에서 채권자, 채무자 모든 이해 관계자들한테 다 통보를 합니다. 이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서 법원에 돈이 들어왔는데 배당 기일을 몇 월 며칠로 지정합니다 라는 통보를 쫙 우편으로 보내요. 우리 임차인분을 포함해서 채권자들이 각자 순번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 이제 경매 절차가 종결이 된 겁니다. 법원 입장에선 낙찰자가 나왔고 돈 받았고 채권자들한테도 돈 나눠줬으니까 이제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전체 1년의 경매 과정들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입찰자 입장에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 6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권리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큰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반드시 잘해서 돈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잘못해서 입찰하면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세 조사. 엉뚱한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은 2억인데 내가 2억 3천에 입찰을 한 거야. 왜냐면 실거래를 보니까 뭐 몇 달 전만 해도 2억 5천에 거래가 찍혀 있거든요. 빌라나 이런 거는 뭐 업계약서 뭐 이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실거래만 보고 내가 가격을 써버리면 2천만 원 싸게 사도 그 업계약서가 5천만 원이 업이 된 거다라고 치면 3천만 원을 비싸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낙찰받고 나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시세조사도 반드시 잘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물건 검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중이 커지는 게 권리 분석, 시세조사는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이게 커집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시면 좋은 물건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찰할 수 있는 횟수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남들이 보는 걸 다 우르르 따라가서 입찰을 했다가는 10번 입찰해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물건 검색을 잘 해서 어떤 물건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잘 해결하고 나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물건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셔야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찾을 확률이 높거든요. 세 번째를 보통 이제 명도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신데, 명도라는 건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그분이 늦게 나가냐 빨리 나가냐 이 차이지 나가야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변하는 게 뭔가라고 봤을 때 물건을 어떤 걸 내가 보냐에 따라서 내가 1,000만 원을 버냐 1억을 버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물건 검색을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가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이거 전체 배우는데 뭐 2시간 3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그래도 한번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이 영상을 계기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